아, 됐지? 됐습니다. 네네네.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최영숙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인천 1호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거기 소개에 안기욱 법률사무소 대표 외에 사단법인 임마엘 이사장 이렇게 써 있죠. 제가 그 임마엘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200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되게 이렇게 연배를 대충 보니 저하고 좀 비스무리하거나 그럴 것 같으신데 우리가 1997년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해 2월에 제가 법률사무소를 처음 오픈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가정들이 처음에 이제 IMF가 터지니까 기업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2003년이 되니까 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 신문 사회면에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헤어진다. 이게 이제 토픽이 떴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변호사로서의 아구돌아, 어떤 법률적인 것은 아빠 어, 옆에 가서 자, 그럼. 저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저 강의할 때는 다른 소리가 섞이면 저 다른 분들도 방해가 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법률적인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만 그 사람에 관한 치유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해서 처음에 이제 위기 가정을 돕는 일을 시작해서 SOS 한국 행복가족 상담소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인이 되고 작년 2020년에는 17년 만에 이름을 한국행복가족에서 임마엘로 바꿔서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로 웰다잉을 위한 법률 길라잡이 그랬는데요. 사람은 한 번은 꼭 가죠. 네. 예. 아무리 뭐 불로장생을 하고 싶어도 그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가고 나서의 그 정말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이 진가를 아는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는 정말 좋은 옷, 멋진 차, 정말 넓은 집, 그걸 살면 그게 그 사람의 그 가치 기준인 듯이 보이지만 진정한 가치는 정말 떠나고 나서 특히 누구에 의해서 그 떠나고 난 분의 유족에 의해서 그분의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족법, 상속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상속 문제 갖고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 간에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사람, 또 뭐 내가 더 가져야 된다. 법정 상속은 너무 억울하다. 해갖고 또 갈등하는 거. 왜 아버지가 생전에 너한테만 집을 사주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겨줬냐 이러고 싸우는 거. 이런 온갖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모임에는 꼭 먼저 이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강의를 자진해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 경력, 학력 강의 내용은 보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먼저 오늘 이제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증여, 그 다음에 이제 유언, 그 다음에 상속에 관한 건데요.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만 갖고도 3시간짜리 강의예요. 법과대학에서. 그러니까 지금 9시간 해야 되는 강의를 약 40분 동안에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깊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 사례에 관해서는 제 개인 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아는 데만큼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증여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부담 없이 그냥 주는 거죠.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네, 그게 증여 맞습니다. 증여는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근데 아무리 내가 준다 그래도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은요. 이 증여도 계약이에요. 증여도 계약.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증여는 뭐 한 사람이 주는 건데 그게 무슨 계약이냐라고 하지만 증여는 이 일반적인 계약은 쌍무계약이라 그러죠. 서로 권리 의무가 지어져 있는데 증여는 일방만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무계약이라 그래요. 한쪽에만 있는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증여도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그 서면 증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글로써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거를 언제라든지 해제할 수가 있어요. 글로써 이게 서면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판례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갑이 저기 돌아가신 분이에요. 피상속인. 10년 전에 뇌경색으로 의식은 명료한데 그러니까 의식은 명료한데 이걸 표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눈빡 깜빡임 이걸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식 중 한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한 그런 이제 증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식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겨우 눈빡 깜빡임 뿐이 못하고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떻게 네가 증여를 받았다고 할 수 있냐? 아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 당시에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병원 기록을 보니까 눈 깜빡임이지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었다. 말을 알아들었다. 라고 하는 거를 그 의무 기록에 있는 걸 갖고 대부분에서 고등법원에서 대구 고등법원에서는 유효한 증여다 이렇게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여든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이제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서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이걸 해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이 증여를 한 사람에게 이제 좀 못되게 한 거죠. 그래서 1번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해 범죄 행위를 한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증여를 받아놓고는 이게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건 뭐 좀 추상적 개념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뭐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 계약을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예를 든데 부모가 보통 이제 그 큰 자식한테 그것도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재산을 많이 넘겨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산만 낼름 받아놓고는 이 어른을 모시지도 않고 제대로. 제가 전에 하나 한 사건은 심지어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갖고 번 돈을 이제 맏아들한테 다 넘겨줬는데 이 맏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까지 뺐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어머니를 한 달에 10만 원 내는 월세 빌라를 그것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사놓은 집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까지 뺏는 경우에 뺏는 바람에 이제 다른 형제들 간에 엄청 갈등이 있는 걸 봤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걸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이런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효가 짧아요. 이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그럼 못해요. 해제 원인이 있는 걸 안 날로부터. 그 다음에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서 용서의사 표시를 한대. 우리 어른들이요. 그 맏아들이 그 재산을 다 갖고 가서 당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해도 다른 형제들이 막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속상해서 엄마 그럴 수가 있냐 이래도 우리 어른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들이 중요한 거야. 이 맏아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해제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증여 해제를 한번 볼게요. 또 증여자가 이제 재산 상태가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증여를 하긴 했는데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이 돼서 그걸 이행하고 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줬던 걸 다시 뺏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줬던 걸 뺏는다는 게 이미 이행되면 또 안 돼요. 내가 줄게 하고 약속한 것만 해제할 수 있는 거지. 그 옆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557조에서 그렇게 재산 상태의 변경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뒀는데 해제 제한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555조 내지 557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줬다가 뺏는다는 게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그 해제는 되는데 이미 주면은 땡이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 여기 증여자의 담보 책임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건 같은 건 우리가 서로 권리 의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게 하자가 있다. 그러면 하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 이걸 수리해달라, 고쳐달라. 근데 이 공짜로 준 것까지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음, 어,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어찌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왜 공짜로 준 거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이 수증자에게 받는 사람에게 이걸 고지하지 않고 속이고 그냥 두면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또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증여할 때 그러한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줬다. 라고 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증여자가 다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담보 책임까지 물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법정 용어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상대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상대 부담은 아까 앞에서 사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증여한 분을 뭐 모신다거나 평생 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이 모시는 정도가 이제 뭐 어느 정도냐 하는 것 같고 이제 가족들 간에 또 뭐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뭐 그 증여의 내용과 또 이 그 수증자 또 증여자의 그 어떤 생활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에서는 그 부담의 한도 내에서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 증여의 부담과 실효에 관한 겁니다. 그 정기증여. 정기증여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한 번 딱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정기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나 수증자가 한 명이 사망을 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계약이나 이런 매매 계약이라든가 다른 계약들은 이 그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은 그게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인들한테 권리 의무가. 그런데 이 정기급여에 의한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이 어떤 일인에게 이것을 준다. 근데 만약에 그 받던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럼 받던 사람의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받던 거니까 저한테도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냐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효력을 잃는다. 마찬가지로 수증자, 받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자식이 주세요 안 될 뿐만 아니고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걸로 끝이지 증여자의 자식에게 수증자가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나한테 주기로 한 거니까 너가 줘야 돼.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담부 증여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상대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여기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는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매매계약이라든가 이렇게 양쪽에 권리 의무가 있는 경우라 그랬죠. 채권자와 채무자가 권리 의무가 있는 이런 계약의 것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좀 안 들어보신 용어가 있어요. 여기 사인증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증여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효력이 생길 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효력이 언제 생겨? 내가 죽었을 때 너 가져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너 가져. 이게 사인증여. 내가 그 효력, 살아생전에 증여는 하지만 그 효력은 내가 죽은 후에 생기게 하는 거. 이럴 때는 이거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유증은 이따 좀 한번 또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이 법률 용어를 설명하면서 사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